안녕하세요, 더트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은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데, 그나마 나스닥 증시가 반등세를 나와줬어요. 반등세를 나와줬고, 오늘 국내 증시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상승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에 접근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추세를 이제 하락 추세로 완전히 탔으니까, 여기서는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차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채권 시장과 다르게 주식 시장은 엄청나게 길게 내다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장 1년, 2년 내 흐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여러 영상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넉넉치가 않으니까 주식시장도 빠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길게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경기를 길게 내다보기보다는 그냥 짧게 6개월 그리고 1년 단위로 끊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요한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라인과 저항선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선을 하나 그어보면은, 여기가 이 선이 이제 예전 차트로 보면 지지와 저항이 강력하게 작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도 돌파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이 유효한 자리다. 그래서 2340포인트 보이죠? 이 자리가 중요한 영역인데, 앞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이탈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단기간의 방향성이 확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추석 이후에 지수가 좀 더 빠지면서 이 그어드린 선 이하로 빠진다면은 단기간의 저항대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저항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을 못 뚫고 다시 한번 제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2200포인트를 찍으러 가는 겁니다. 이제 2200포인트 찍으러 가면 당연히 종목들은 빠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안 빠지고 여기서 좀 반등이 나와준다, 밑꼬리를 달고 양봉이 나와준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20주선이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20주선을 다시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방향성을 알고 종목들을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상 지수의 흐름을 읽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도주를 잡는 노력을 하는 게 자산을 늘려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우주선 있죠? 이 우주선이 분홍 색깔인데, 이건 이미 하락세로 탔어요. 이미 하락세로 탔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10주. 이 10주선을 보면은, 이 캔들이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잖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은 캔들이 하나 더 생기겠죠. 다음 주가 되면 캔들이 하나 생깁니다. 도지형이 생기든 밑꼬리가 생기든 캔들이 하나 생기는데, 그럼 여기 이 음봉의 종가보다 낮아지게 된다면, 여기 종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낮아지게 된다면 심지어 이 지지와 저항선으로 그어진 부분이 맞닥뜨려집니다. 그리고 10주선도 아래로 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가 이탈이 된다. 여기가 이탈이 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항 먹고 떨어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가 없고, 앞으로 이 선이 이탈되는 것은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 음봉의 종가보다 낮아지면 이 10주선 파란색이 아래로 꺾이게 됩니다. 아래로 꺾이게 되면 어때요? 여기 맞고 계속 떨어진다는 의미가 강하죠.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확신이 아니고 확률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인지를 하면서 매매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시장이 이제 나스닥, 미국 장에 비해서 굉장히 힘이 약하잖아요. 근데 나스닥은 계속 떨어지다가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어느 날 보면은 플러스 2% 올라가고
3% 올라가고 이런 게 나스닥 굉장히 쉽거든요. 나스닥은. 왜냐면은 이 미국 기업들 자체는 배당을 잘 줍니다. 배당을 잘 주고 이 배당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낮아지게 되면은 이 배당을 먹으려고도 많이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배당을 주는 회사도 많이 없을 뿐더러 배당률이 높은 기업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 단지 이 주가에 의해서만 그냥 뭐 차익 실현할 뿐이죠. 낮으면은 관심이 없게 되고 높으면은 차익 실현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냥 단지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좀 많이 아쉽다.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 기업처럼 배당이 높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지지도 않고 이 3,000포인트를 충분히 지켜낼 수 있거든요. 3,000포인트를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데 이 배당이 참 아쉽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수록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냥 갖다 팔아버리는 거죠. 공매도 쳐가지고 주가를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주가가 이렇게 낮아졌을 때 다시 한번 올려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차익 실현으로만 주식에 접근하면은 정말 큰 돈을 못 봅니다. 큰 돈을 못 벌고 배당으로 우리가 쌓아가면서 나중에 은행 수익률처럼, 은행 이자처럼 받을 수 있어야 이 주식에서도 큰 돈을 벌 수 있지. 그 우리나라 증시처럼 좀 배당이 낮고, 특히 이제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물적 분할 이슈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물적 분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막 잘 돼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기업이 이걸 주가라고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주가라고 예상을 해보면 주가가 막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런 자리에서 그냥 물적 분할 때려버립니다. 물적 분할.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하죠.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좋은 사업부를 하나로 떼가지고 새로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물적 분할. 대신 이 상장된 기업의 지분은 모 회사가 갖는 거죠. 이 기존의 이 회사가 이 상장된 회사를 100% 갖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잘 되는 사업을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여기 이 사업을 보고 투자했는데 지분을 못 갖게 돼요. 단지 이 회사가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도 보시면은 이제 풍산 같은 경우, 풍산도 이 기업도 물적 분할 이슈가 나왔습니다. 물적 분할 이슈가 나왔고, 지금 방산주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방산주, 이 방산 쪽이 굉장히 핫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현대로템 이런 것도 막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방산을 물적 분할을 시켰어요. 물적 분할을 시켰어요. 여기 거래량 터진 게 좀 의미가 있다,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이게 이슈를 내버리고 꺾어버렸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6%. 장중에 보면은 장중에는 저가가 마이너스 9%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이 물적 분할을 때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합니다. 이게 이게 다음 주 된다고 해서 오르진 않습니다. 이미 악재가 퍼졌기 때문에 이렇게 밑골이 달면 밑골이 최고로 이렇게 또 캔들이 내려가요. 그리고 이 저점 이탈되면서 막 주가가 또 바닥치고, 이런 악재를 계속 좀 우리나라 증시가 반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S트래픽 이런 종목들도 이거 참 진짜 아쉬운 게, 이 종목도 2차전지 물적 분할을 때렸습니다. 물적 분할. 여기서 때렸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힘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을 유입시키고 올렸는데 다시 그냥 밑으로 내려 박는 겁니다. 물적 분할. 이게 이제 개미들 꼬시기 근데 특화된 차트거든요. 이렇게 이슈가. 그래서 이런 물적 분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아예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주가가 이렇게 다시 복기를 하고 밑으로 이렇게 다시 꼬라박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꼬라박을 때 거래량도 많이 없어요. 이건 이제 죽은 종목이거든요. 죽은 종목. 이 거래량이라도 이렇게 나오면서 밑으로 꼬라박으면은 이게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다 안 올라와요. 대부분 안 올라온다. 그리고 이제 DB하이텍도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DB하이텍도 이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인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떨어질 일이 없고, 이게 이 DB하이텍도 물적 분할설이 있죠. 물적 분할설이 있고, 이 팹리스 쪽이 이제 반도체 설계로 보시면 되는데, 이 잘 나가는 설계를 따로 그냥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럼 이거 떼면은 실적이 당연히 방영이 안 되니까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도 무조건을 때리면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어둡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둡고 나중에 이제 이 해외 주식이 지금은 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떼잖아요. 이 세금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해외 주식과 동등하게 싸워야 돼요. 해외 주식 대 국내 주식 이렇게 가야 돼요. 국내 주식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나라 주식이 살아납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만 세금 안 내게끔 세금 면제해주고 해외 주식은 세금 떼버리면은 우리나라 주식 할 수밖에 없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택권. 해외 주식이랑 우리나라 주식을 동등하게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할 사람도 한 명도 없거든요. 물론 있긴 있겠지만 저는 진짜 적다고 봅니다. 다 배당 주고 실적 잘 나오고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 미국 주식을 투자하지 누가 그 배당도 안 주고 맨날 주가 올리면은 툭 하면은 무조건 때리고 이런 종목을 안 사죠. 그 외국인들 기관들 맨날 그 공매도 쳐가지고 주가 낮추고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좀 절실히 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 해외 주식이랑 동등하게 세금을 좀 해야 된다. 세금을 면제를 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주식이 좀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게 나중에 된다면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이 진짜 꺾여서 외국인의 매수세조차 들어오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점점 바뀌겠죠. 그러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국내 주식 이 디스카운트는 나중에 언제든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국내 주식이 굉장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젠가 해소가 되면은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굉장히 낮은 자리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되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정말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좋은 거고 다만 이런 물적 분할 악재 이슈를 법적으로 막아놓는 조치가 생기지 않는다면 좀 강한 저항대로 작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법적인 재료도 마련이 되고 그리고 기업들의 오너들도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좀 오너들이랑 주주들이 같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